네, 오늘 2차 전지 업종의 애널리스트 모시고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순매수한 종목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였던데요.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크다라는 부분이죠.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의 권준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여쭤봤었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강점으로는 하이니켈 배터리의 기술력 그리고 미국의 현지 생산 능력을 꼽아주셨고요. 다만 약점으로는 중국 대비해서 높은 원가 구조, LFP 등 중저가 제품이 후발주자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있겠죠. ESS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 미국에서 대중국 ESS 관세 부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관세율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 ESS 산업의 확장을 또 꼽아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국내 배터리 3사들 주가가 괜찮았어요.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를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흑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일단 업체들별로 지금 실적이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일단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 시장 컨센은 좀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시장 컨센은 좀 하회했는데 주된 요인은 지금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ESS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한 게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AMPC 수치가 좀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회성 보상금이 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영업이익단에는 좀 더 업사이드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고객사들이 유럽 쪽에서 재고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고정비가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면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약 5,900억 정도 적자가 지금 3분기 영업이익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흑자를 보더라도 ESS가 포함이 돼 있고 앞서서도 강점으로는 ESS를 또 꼽아주셨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캐즘은 아직까지 극복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실 전기차 캐즘이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 판매량은 좋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의 지금 점유율이 좀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된 요인은 지금 중저가 위주로 좀 전기차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금 LFP나 아니면 미드니켈 쪽 판매량이 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4분기부터는 전기차 판매가 다시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LFP라든지 NCM 이러한 기술 노선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약점으로 LFP 등 중저가 제품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라는 점을 꼽아주셨거든요. 네.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출시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그 롱레인지 버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국내 업체들이 납품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가 모델이 좀 판매를 좀 견인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보다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뒤늦게나마 LFP나 아니면은 고전한 미드니켈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LFP도 지금 개발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ESS용 먼저 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 지금 ESS용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을 했고,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뭐 LNF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LFP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테슬라에 또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SDI에서 조회 공시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좀 급증하다 보니까 ESS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뭐 경쟁사인 LG에너솔루션은 이미 뭐 테슬라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 SDI에서도 지금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주도하던
그런 시장을 좀 공납치들이 반사수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올해랑 내년도까지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제로 뭐 공급 계약도 나오고 서서히 흑자 전환하고 있는 회사들도 눈에 띄다 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아직 본업이 좋아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상반기에는 타 섹터 대비 못 올랐기 때문에 네.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ESS 수주 기대감이 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지금 중국이 2차 전지 수출 제한을 좀 걸게 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됨에 따라 공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숫자나 뭐 실적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중국 정부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은 어느 정도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가령 지금 ES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의 ESS 배터리 셀의 한 90%가 중국 업체들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관세 영향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이제 PFE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공납치들의 일부 반사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공납치들도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 현지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국가에서도 2차 전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지정하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R&D 뭐 강화나 아니면은 네. 지금 세액공제나 아니면은 각종 이제 뭐 규제 완화 같은 걸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기술 개발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나 뭐 차세대 이런 전지에서도 이런 R&D 강화가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도 2차 전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업황은 좀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섹터의 뭐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지금 ESS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 위주로 선별해서 지금 투자하시면 좀 더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탑픽으로는 LG에너솔루션이랑 LNF를 그동안 하반기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섹터 종목들은 아직 뭐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ESS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 그리고 미국에서 현지 공장들이 있는 뭐 배터리 업체들이 추가적인 실적이나 아니면은 주가 업사이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투자 의견을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시장 조정과 함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올랐었고 지금 4분기부터는 사실 판매량이 미국 쪽에서 좀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4분기가 조금 빠지는 걸로 일단 전 추정을 해놨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ESS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LG에너솔루션은 좀 계속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런 수주들은 좀 연이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녹아내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지금 지수가 4%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2차 전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같은 날 또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탑픽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잖아요. 이렇게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만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면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뭐 코스닥 종목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접근을 하자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LNF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LNF가 사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뭐 LFP 양극재 투자를 좀 타임라인을 제시했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을 대체로 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본업에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업체가 LN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도 지금 본업에서도 흑자 전환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올해 하반기에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NF가 사실 고객사 비중은 75%가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테슬라에서도 테슬라 유럽이랑 그리고 중국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4분기에도 계속 판매량은 좀 그 견주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도 상대적으로 경쟁사들 대비 실적 다운사이드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양극재 중에는 LNF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탑픽 종목으로는 셀 업체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양극재 가운데서는 LNF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ETF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ETF 자체가 뭐 대형주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뭐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하실 때는 뭐 ETF도 되게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ESS 노출도가 다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LG에너솔루션이나 LNF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키움증권의 권준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